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8월 22일 장마감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불사조 영상 도움된다라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게 있는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대로 주가가 흐르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옆에 종목이 고날고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옮겨 다니고 또 단타 치고 하실 거 아니시라면 내 종목 떨어진 거 갖고 계시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요 전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힘들다가 또 포스코홀딩스, 우리 또 최고 종목, 에이스 종목,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강하게 올라줬죠. 근데 공통점인 게 있어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원래 폭락을 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락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그쪽으로 몰린다. 그리고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가 화재 이슈로 인해서 횡보가 들어가면서 또 주가가 오르지 않고 반도체 반등하니까 또 굉장히 힘들고 정리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폭락했을 때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어디죠?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면 서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어디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에요. 왼쪽 날개에서 주가가 막 10배씩 오른 종목, 폭락한 종목은 반등이에요. 근데 조금 오르다가 또 2주 전 폭락으로 인해서 주가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종목 안에서 조그만 이슈가 나오면 상한가도 치고 20%도 가는 게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 더 폭락하고 최근에 먼저 올라준 게 코로나 관련주예요. 근데 잘 보면 뭐 1억 넣었으면 200 남고 500 남고 20분의 1토막씩 난 종목들도 많았죠. 코로나 관련주에서. 그리고 실적 상관이 없었어요. 모멘텀이 있었죠. 이미 폭락을 했는데 거래량 없이 추가적인 폭락을 해서 이슈로 인해서 먼저 땡겨줬고, 또 2차 전지는 폭락을 하고 바로 회복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화재 이슈가 나오면서 또다시 손절을 종용하고 이미 마이너스가 심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 1년째 들고 계시고 그 이상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몇 개월째 들고 계신 분들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을 때 손절을 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손실이 적어서, 그런 분들은 알아서들 또 반도체 반등할 때 가셨을 거고 또 2차 전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손실이 많은 상황에서, 내 계좌가 손실이 심한 상황에서 본전 이상 수익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고, 반도체가 반등이 들어간 다음에 반도체가 쉬어갈 때 2차 전지가 횡보라도 들어가고 있으면 강하게 올라치면 똑같은 자리가 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지르고 싶은 섹터는 당연히 2차 전지가 되겠죠.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종목이 거래량 없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의 10개 중에 9.5개는 원래 반토막 나 있었는데 한 번 더 또 폭락을 했어요. 거래량 없이. 그러면 올라갈 때도 거래량 없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자동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다. 자동으로 회복되는데 호재가 나오면 급등이 들어온 게 코로나 관련주예요. 또 게임주도 그런 상황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동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또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 호재 나오면 20% 급등해버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내 종목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원래 내가 마이너스가 30%인데 내가 팔고 나서 10% 더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손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 종목이 마이너스 30%인데 플러스로 매도를 할 수 있다든지 10% 안짝에서 많은 분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성공인데, 이미 마이너스가 심한데 겉봐라 이거 가지 않냐, 저거 사야 된다, 이거 손절 쳐라, 그랬더니 손절 치고 급등하는 거 당일날 사면 당일날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 대다수예요. 그럼 내 종목이 며칠 뒤에 올라가면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요 전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부터 추세를 타면서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내 종목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냐. 2차전지라고 한다면 선반영 됐지, 리튬 가격 폭락,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단합되다가 지금은 한 10% 정도, 저도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희망 고문 그만하라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될 거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거래량 없이 빠졌고 그런 악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년 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 금융주 어떻게 됐어요? 증권주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했죠.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망할 것처럼 하더니 최근에 대우건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GS건설 건물 무너졌는데 신고가 가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화재 이슈로 인해서 리튬 가격 폭락, 공매도, 불법 공매도, 금투세, 트럼프 당선되면은 어떻게 된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지만 주어가는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에이스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LG화학, 삼성 SDI, 이런 에이스 기업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최근에 2차전지 작년에 급등했던 종목, 한 달 만에 10배씩 갔던 종목들 보니까 20분의 1토막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있어요. 20%, 30%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에서. 또 화재 수혜주로 또 급등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시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떠나야 되는 거냐? 지금 떠나면 진짜 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주식을 떠나야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결국은 미국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 자금이 엔비디아 쪽으로 몰렸고 미국 쪽 몇 종목 기술주로 몰렸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폭락하고 반등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지를 사람들보다는 또 매도할 분들이 일단 많고 주가가 많이 고평가가 돼 있고, 뭐 1억 넣었으면 15억 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있고, 거기서 대박 날 일이 없겠죠. 일단은 변동성은 그쪽으로 몰리죠. 미국 주식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 처분해서, 안 그래도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이 왜 요새 급등하는 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다 털었기 때문에. 최저가에 부동산도 내가 팔고 싶으면은 현재 호가보다 아예 할인해서 작년에 분양한 그 매도한 분들 많잖아요. 부동산 폭락할까봐. 현실은 신고가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텅텅 비어있는 수급으로 인해서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블 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만 있으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호재 한 방으로 인해서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속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지금 거래량 없다고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매도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반도체 반등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반도체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반도체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2차 전지가 치고 갑니다. 왜? 2주 전에 그랬었거든요. 반도체가 폭락하고 있을 때 2차 전지 멀쩡하다가 결국은 다 같이 월요일날 폭락했을 때 한 번 더 떨어진 게 2차 전지고, 회복할 때 자동으로 회복하는 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매매가 많이 쏠려 있는 종목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팔 사람이 없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무조건 시청편인데 오늘 핵심만 말씀드릴 거예요.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외국은 수급 유입, 고생 끝 행복 시작, 주도주 바뀐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많은 분들 왜 이거를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자, 여기서 요 전 영상을 보세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2차전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요 종목 전망에서 말씀드린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반도체 반등할 때 2차전지 횡보만 하면 되고 결국 2차전지 올라가면 글로 질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 그제 힘들으셨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오늘 드리고 핵심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불사조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따뜻한 댓글 하나에 저는 정말 힘이 납니다. 요새 시장에서 거래량도 없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즐거운 분 몇 분 있겠어요? 지금 현금 있는 분들,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 아니면 내 종목 최저가에 손절치고 올라가는 걸로 갈아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손실일 때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은 또 반등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잭슨홀 미팅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역사적인 옵션이 초대박이 났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지금 또 선물 옵션 쪽 관심 있는 분들 많죠. 그런 초대박 터지면 그 다음에는 막상 폭락을 해도 또 ELW라든지 옵션에서 대박이 안 나요. 프리가 붙어 있어 갖고. 이건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오르는 걸 맞추더라도 옵션이나 이제 파생 쪽에서 잔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잔존 가치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또 이게 많이 단기간에 폭락을 했을 때는 그걸 오른다는 생각에 원래 100원에 거래해야 되는 거를 200원, 300원에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생 쪽에서. 그래서 옵션 쪽에서 대박 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반도체 쪽에서 지금 3배짜리가 반등을 했다 내려왔죠. 저는 반도체 속스는 이 고점 다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40불에서 50불 사이 먼저 찍는다. 장중 기준으로 43불도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점 몇 배가 올랐었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다시 반등하면서 미국 반도체 반등하면 폭락하는 상품이 SOXS예요. 그쵸? 그쵸? 속스 반등했고, 속스 반등했죠. 근데 반등을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도 왼쪽 날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 다음에 쌍봉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오른다고 한들 매도 나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엔비디아가 또 제가 비교해 시켜드렸죠.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더 많이 떨어졌다. 더 떨어질 때 없다라고 해서 예시된 게 STI 같은 종목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위치가 신통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도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는 또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결국은 또 선반영되고 금리 인하 하게 되면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 반등 다 했고, 또 우리가 요거 보시면 돼요. 미국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고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단기간에 폭락한 기술주가 반등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바닥에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게 또 미국의 바닥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반도체 반등했고 저항대에 있고 나스닥도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주춤주춤 하다가 또 내려오는 사이클 타면은 거래량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도 빠질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초장에 나스닥이 빠질 때 2차 전지가 안 빠졌고, 마지막 폭락도 아닌데 2차 전지는 지수 폭락할 때 또 떨어졌었죠. 나머지 바닥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냐, 바닥에서 올라가는 방식이냐, 추세 그리면서 올라가는 방식이냐, 낙폭과대에서 반등하는 방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올랐어요. 이거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주춤주춤하다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오더라도 사실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 폭락을 하고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종목들이 올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SK 하이닉스다. 어때요? 폭락하고 나서 원래 폭락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폭락을 왕창 시키면서 한 데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정도 떨어지니까 나머지 반도체 막 단기 반토막 60% 날아가고 이런 종목들 나왔죠. 그리고 하이닉스 반등 들어갔죠.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여기서 좀 버티다가 한 번 더 60일선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타석으로 올라가는 건 꺾였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반등이. 그리고 STI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제가 예시를 항상 드냐면 STL가 이 위치에 8월 5일날 있을 때 미국 반도체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 그랬고 단기간에 이미 폭락을 했는데 월요일날 폭락으로 해서 추가 폭락을 딱 나오니까 55%가 딱 한 달도 안 돼서 날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반등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데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먼저 반등을 하고 한미반도체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반등을 하고 빠지는 동안에 횡보만 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섹터가 어디죠? 슈퍼 에이스 종목 포스코홀딩스죠.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수급봅니다. 자, 화면 좀만 줄일게요. 수급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 우리가 때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것 때려쳐라. 2차전지는 안 된다. 화재고 트럼프 당선되면 어쩔래. 이런 얘기 하면서 분열이 정말로 많이 됐죠. 근데 제가 지금은 욕 들어먹고 있지만 예전에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쓰레기니 뭐니 얘기 듣던 시절이 있어요. 작년 7월 달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갖다가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확률이 훨씬 높고 화재까지 또 요번에 발생하면서 아예 버티던 사람들도 요번에 정리시켰어요. 왜? 반도체 반등할 때 포스코홀딩스는 횡보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반도체 반등할 때 포스코홀딩스가 요런 음봉 몇 개 그려가니까 완전히 이제 또 안 되는 거였죠. 반도체로 갈 걸. 근데 지금 오늘 위치 볼까요? 그러면 오늘 또 포스코홀딩스가 마음에 들죠. 오늘은 또. 이건 올라가면 서로 지릅니다. 올라가면 서로 지를 종목이냐, 매도 갈 종목이냐, 비중이, 물량이 나올 종목이냐, 단타가 몰려있는 종목이냐,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금리 인하 옵니다. B2가 다시 증가된다고 해서 금리 인하 다음 달에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연착륙 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미국이 경기가 연착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반도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망했나요? 2년 전보다? 코로나 관련주가 2년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나요? 예전에 올랐던 5G가 없어진 거 아니죠. 리오프닝 실적 진짜 좋은 우량주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빠졌죠. 자동차주도 현대차는 회복을 했지만 현대차 워낙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주도 2년 전에 사상최대, 1년 전에 사상최대 실적 나왔지만 주가는 빠졌죠. 똑같은 논리예요. 연착륙 전망에 금리 인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하는데 50bp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가. 그리고 우리한테 우호적인 게 뭐죠?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기술주가 반등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 있었어요. 근데 환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 섹터, 건설, 철강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들어가고 또 그동안 금리가 높아서 대출이 많았던 기업들이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던 부분들도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속출을 한 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로 나선 게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죠? 그러면 연내에 1%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금투세도 미시행해야 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면서 거래세 폐지 얘기도 나오는 게 호재로 작용되겠죠. 지금까지는 이게 악재였었는데. 그리고 다 털고 미국으로 떠나게끔 미국 주식 사야 된다. 결국 미국이 답이다. 원래 엔비디아 몰랐던 분들도 엔비디아 사타 팔았다 하는 그 상황이 됐죠. 마치 작년에 2차전지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다른 것들이 지금 포지션이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른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주에서. 그리고 증시를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왜 단타족이 늘었냐면 맨 올라가는 게 또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먼저 뜨고 나서.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폭락돼 있는 거에서 20%씩 급등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단타가 몰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절대 기존 주도주가 가지 않습니다. 반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려 보면은, 자, 2차 전지 좀 이따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떤 게 그런 반응 들어가는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대한항공. 자, 이미 떨어졌었는데 한 번 더 신저가 근처 또 왔죠. 그리고 거래량 없이 자동으로 오르면서 지르고 싶은 건 대한항공. 맞죠? 이런 식으로. 강원랜드. 이미 떨어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떨어졌죠, 이거.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말도 안 되죠. 자동으로 회복하면서 120선 오니까 올라가면 이런 게 지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교. 제가 말씀드렸죠. 10개 중에 95개가 그런 패턴이었다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요? 이게 과연 반도체보다 못한 거 아니죠, 지금 움직임은. 폭락 먹고 12, 13 폭락 먹고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일절없이 올라가는 패턴. 이런 자리에서 호재가 터진 게임주가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것들 막 급등 들어가고 이거 막 실적 상관없어요. 코로나 관련주 시젠 이런 종목들 갑자기 막 급등 들어가고 코로나 관련주도 지금 한탕 해먹은 종목들이 많아요. 또 코로나 관련주가 이거는 코로나가 이때 심해졌기 때문에 먼저 급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거 보면은 왼쪽 날개에서 이미 폭락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튬 포스다. 이게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코홀딩스가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35,000원에서 1,800원이면 남은 돈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이제 슬슬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장중에 27%씩 움직이는 게 보여지죠? 보세요. 오토엔 같은 종목들. 어때요? 이미 떨어져 있는데 또 폭락 먹고 반등 먹고 장중 움직임이 막 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왼쪽에서 보면 완전 폭락주예요. 근데 단 완전히 추세를 바꿔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평가라고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에서 구속됐다고 했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카카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왼쪽 날개에서 횡보 치고 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반등할 때 네이버도 계속 빠지고 있다가 결국은 20에서는 이게 타잖아요. 그럼 횡보만 들어가고 있으면 되거든요. 꼭 내게 오늘 급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은 어제 오늘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종목이 자동 회복 종목이냐 저평가니까 이게 내 갖고 있으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 건지 말 건지 당장 오늘 급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여전히 이런 애들은 또 GS글로벌 예전에 결국 보세요. GS글로벌은 대왕고래로 또 이건 원래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폭락하고 자동으로 또 회복해 있는 방식. 월봉 120월선으로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월봉 120월선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한 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전 2년 전에 올랐던 애들 중에 밑바닥에 있는 것 중에 월봉 120월선 이런 식으로 급등으로 회복할 종목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되는지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 화재 났다고 악재 퍼다 날르고 이게 아닌 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GS 건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이거? 아니, 많은 분들이 이거 제가 절대 털지 말라고 했던 게 이거 보세요. 건물 무너졌을 때. 12,000원에서 지금 20,000원입니다. 지금 이런 12,000원짜리에서 2차 전지주 손절시키는 거예요. 화재 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GS건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우건설 금리 인하 최대소 해줍니다. 어때요? 제가 강조드린 거 이거예요. 왼쪽 날개에서 오랫동안 추세가 유지된 게 아니라 한 번 올랐다 매물 소화하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를 올라타게 되면 서로 지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럼 대우건설이 이 자리에서 신고가를 급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PF 대출도 더 이상 안 먹혀요. 금리 인하 한다 그랬죠. 원전 설계 한다 그랬고 또 재개발 재건축 서울 다 허용해주고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또 심지어 실적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는 데가 대우건설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의 네옴시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에 이런 종목들이 월봉 120월선으로 반드시 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윗단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금리 인하가. 그래서 건설 섹터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GS건설, DL, ENC 죄다 괜찮아요. 자동으로 회복하잖아요. 이미 떨어졌는데 한 번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내 종목이 장 오를 때 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2차 전지가 오르는 날에는 건설주가 안 가고
2차 전지가 오른 날엔 반도체는 그날 안 갑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 아까 강원랜드, 대한항공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면 서로 지르고 싶죠. CJ, CGV가 완벽한 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악재가 해소가 됐고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영화관 관객도 늘어나고 골칫거리였던 미국 법인 철수하고 베트남 쪽 대박 나고 있어요. 동남아 쪽에서. 그러면 한국에서조차 영화관은 독점이에요. 근데 대주주가 여기서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1,500억밖에 안 쳐준다고 했다가 4천 몇백억 쳐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현물 출자로 들어와서 CJ, CGV가 결국은 대주주가 55%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순이익이 적자예요. 이게 부채가 확 줄어들죠. 지금 CJ, CGV가 이제는 대주주가 유상증자, 현물 출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자가 많았기 때문에 순이익이 흑자가 안 났었던 부분들까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올랐어요. 지금 당장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월봉 20월선이 그대로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월선에서 안 끝납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르죠. 분명히 반도체만 올랐었는데 지금 신고가를 때리려고 하는 종목은 여기입니다. 여기 때리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최소한 4,600원이 지난번 저점이었어요. 이때 왜 급등했었느냐? 유상증자 한다 그랬을 때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현물 출자 11,000원에 갖고 간다고 해서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져갔고 11,000원에. 지금 현재 6,500원인데 11,000원에 갖고 갔어요. 현물 출자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기관들이 많이 물려있는 가격이 12,000원 구간이에요. 근데 이 저점 유상증자 받은 가격이 내가 시총이 5천억이었으면 새로 들어온 게 6, 7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유상증자 초과 청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한 두어 배 정도 오르면 조정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종목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4D 플렉스도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짤짤이로 볼 종목이 아니라 조정하면 또 봐야지 라는 종목으로 탈바꿈된 게 CJ, CGV입니다. 그래서 최고 종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건설도 추세가 바뀌었고 철강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 철강. 현대 제철 같은 게 아무래도 횡보만 들어가고 있다 한번 또 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죄다 횡보하면서 급등 들어가고 털었던 수급 공백으로 해서 급등이 들어갈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도 살아나고 있고 게임주도 NC소프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어때요? 자동으로 회복되잖아요. 이미 떨어졌었는데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자동 회복, 요 폭락한 건 자동으로 회복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NC소프트처럼 신작 기대감에 회복하는 종목이 있고 요렇게 한번 한 다음에 횡보치다 급등 들어가는 패턴. 이건 매일 오르는 회복하는 종목이었고 NC소프트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급등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자리에서 갑자기 급등을 이런 식으로 해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도적 나온 애들이 있고 횡보치다 급등 들어가는 애가 있죠. 그게 그런 여러 가지 그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먼저 가느냐 며칠 뒤에 가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이드로리튬도 지금 이게 얼마나 떨어 이걸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니까 이 정도 버텼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딱 버티고 있죠. 외국인들 쓸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121선 급등 한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떨어진 거를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21선 내려오고 올라탔어요. 그쵸? 그리고 월봉 60월선 안 깼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월봉 20월선 위로 급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사주 소강 얘기가 지금 이게 반영이 됐나요? 지금 반영 안 돼. 리튬 가격이 완전 폭락하고 나서 또 앞으로 하반기 때 전고점 실적 회복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 반영됐죠.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은 심지어 증가됐고 대변수 있었었고 화재로 있어서 철강 부분이 아쉬웠던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원료비도 하락했고 그쵸? 이익 개선도 가능하고
그쵸? 자산 가치보다 떨어지고 자사주 2조 소각했고 아르헨티나 쪽도 가동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내년 4월에. 그럼 지금도 주가 움직이고 자사주 전량 소각에 이제 실적도 공장 가동률이 개선이 되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윗단으로 질르는 이 월봉 20월선을 관통으로 하는 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월봉 20월선을 이 정도 에이스 기업이 급등하고 나서 거래 없이 떨어졌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월봉 20월선 급등 거래량으로 돌파 안 하는 종목. 거기서 서로 매수하게끔 반드시 만듭니다. 주봉 보세요. 주봉 5선 회복했죠.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여기서 오르게 되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내일 바로 급등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바로 안 가고 또 조금 횡보 들어가면서 자리 만들면서 저점 높아지다가 결국은 한 번에 120일선을 급등하는 그날이 조만간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4.95% 올랐다고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이때 폭락하는 종목 아예 없었죠? 8월 올라 안 떨어진 종목 없어. 이거 원래 자동으로 회복되는 종목이었잖아. 그럼 원래 목표는 뭐였어요? 50에서 55였잖아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럼 얘만 지금 이런 상황이냐? 그리고 주차트 기준으로 주봉 5선 거래량 늘어났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쏘면 참 좋아요. 바로 쏘고 쉬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횡보 들어가다가 한 번에 이 윗단 60주선까지 쏩니다. 포스코홀딩스. 자, 공통적인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LG화학. 자, 똑같죠. 자동으로 회복되고 화재 났다고 해서 반도체 올라갈 때 또 버리게 만들고 그냥 음봉 때리니까 털잖아요. 근데 오늘은 올라가니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위에 매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횡보 들어가다 120에서 급등 안 하는 경우 못 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횡보 들어가면서 결국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에요. 40만원 여기 매물대 아닙니다. 40에서 50 사이를 도전하는 사이클이 LG화학, 삼성, SDI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틀 오르고 나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사고 싶잖아요. 반도체 이틀 안 가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반도체 반등할 때 횡보만 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좋죠. 이 에이스 종목들이 월봉 바닥에서 아직까지 사이클을 안 탔는데 이런 초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회복을 시키는 과정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급등은 하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매물이 하나도 아니에요. 삼성 SDI도 그렇고. 그럼 에이스 기업 포스코 DX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포스코 DX는 이 월봉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가격 아래 오면 무조건 매수 붙는다고 말씀드려서 결국은 벌써 6,000원 반등 들어갔거든요. 이 가격에서. 자동으로 다음날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했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수가 올라도 결론적으로는 12.82% 막판 떨어지고 다음날에 어디였죠? 8.5% 오르고 또 안 가요. 남들 오를 때 횡보 들어가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니 버려야 되니 이러다가 오늘 띡 오르니까 이게 또 오늘 좋아 보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 돌리는 봉들이 자꾸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번 121선으로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오겠구나 해서 가격을 24,000원에서 적어도 저는 잘 터지면 35,000원 이상은 한번 걸린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4만원 걸리면 더 좋고 안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죠. 작년에 1000% 올라가지고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올해 70%까지 해서 반등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월봉 20월선 깼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럼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심지어 매도 리포트 나왔는데 자동으로 회복하고 있잖아요. 21선에서. 횡보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화재까지 터졌는데 횡보 들어가고 여기서 횡보 들어가다 120에서 위로 갈 종목이죠.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자리만 만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날짜는 고날 2차 전지도 틀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뭐 PNT 이런 애들 이건 올랐었고 나노신소재 이런 애들도 지금 은근슬쩍 20에서 갖다 놨고 성일하이텍 그렇게 좋아했던 종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19만원에서 5만원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20에서 타기 때문에 보나마나 횡보 치다가 한 번씩 급등하는 자리 나옵니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내 종목이 밑에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다음날에는 에코프로가 제일 좋았었죠. 근데 다음날은 바로 회복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에 또 반도체 반등할 때 안 가네. 그럼 또 이거 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날은 그 날짜의 추세만 유지되고 있으면 다른 거 안 갈 때 가요. 오늘 2차 전지 가니까 건설주 안 가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리오프닝 주식 보고 2차전지 에이스 기업들 보고 완전히 빠져있는 중소형 건설주 보고 완전히 빠져있는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에서도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80%씩 90%씩 날아간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 들어가겠죠. 낙폭과대 반등으로. 추세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을 신고가를 때려버리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중요해요. CJ, CGV 같은 종목들, 리오프닝, 뭐 강원랜드, 대한항공 많아요. 호텔신라도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섹터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CJ, CGV가 낫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강원랜드 이런 애들처럼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종목이 먼저 급등하느냐 매출 뒤에 급등하느냐고 똑같아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또 안 가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남들이 안 갈 때 올랐다가 반등 들어가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이 반등하면 삼성중공업이 좀 쉬어가는 거예요. 아, 높이 있는 종목들을 자꾸 안 가니까 신고가를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반등할 때 신고가를 쳐야 되는데 빨리 안 가네. 그래서 매도가 오늘 그냥 나온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저평가 이슈가 붙었고 코로나 이슈가 붙은 거고 또 안 간 종목이 어디예요? LG전자 같은 에이스 기업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이스 기업. 왜? LG전자 어땠죠? 떨어지고 왼쪽 날개에서 오르다가 거래량 없이 빠졌죠? 쓰레기 거래량이잖아요. 오를 때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기업들이 자동차 쪽, 전장 쪽, 그리고 심지어 LG전자는 뭐가 있죠? 가전만 잘한 줄 알았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대 나오고 있고 매출 100조로 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플랫폼도 확대하고 있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 회복을 안 하고 자동으로 그냥 회복만 해놓은 상황이죠. 그럼 이런 종목을 위로 딱 쏘면 서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이건 매도 가고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서로 매수 들어오는 게 LG전자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낙폭과대 종목들이냐 아니면 회복을 해서 날아갈 종목이냐는 뭘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실적 더 좋아져? 내년 초에 더 좋아져?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아도 그건 상도치고 해요. 게임주로 따지면 신작주, 코로나로 따지면 20분에 1토막 나니까 코로나 많이 터지면은 또 날아갈 줄 알고 몇 배씩 오르는 거예요. 하도 많이 떨어져서.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뭐 이마트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이게 자동으로 회복하고 앉아 있잖아요. 리포트 나오면서. 하반기 하락장에서도 강한 이마트, 하반기 흐름 견주할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밑에서 은근슬쩍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데서는 단타가 꼬이는 거예요. 반도체에서는. 2차 전지는 거의 거래량 없이 회복하는 게 포기한 분들 강성주주 10% 20%만 수익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손절이 나가고 안티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트도 지금 보면 베트남 진출하고 라오스 LVMC랑 진출하고 해외 쪽을 통해서 지금 팔로를 뚫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삼성전자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LG전자 대비 좀 제가 약하게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는 꽤 오랫동안 추세가 유지됐었어요. 그러면 다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급락을 이렇게 하고 나서 회복이 됐지만 한 8만원 이상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추세가 유지됐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차도 오랫동안 추세가 유지됐었어요. 오랫동안 이게. 근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 안 그런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으로 회복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보시면은 현대차도 저는 매우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현대모비스는 28만원, 32만원, 40만원 가도 싼 종목인데 11년 동안 안 갔어요. 제대로. 근데 이 좋은 기업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매도가 나올까? 매수 들어올까? 서로 매수 들어옵니다. 왜? 자동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작년부터 1년 이상 떨어진 게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현대공업 자동으로 회복했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000원에서 자동으로 오르다가 오늘 고점이 7,000원이에요. 그럼 여기다 1억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붙은 거였어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어떻게 40%가 자동으로 오를까요? 이미 떨어졌는데 저평가인데 한 번 더 떨어져서 거래 없이 떨어지니까 반대 이렇게 자동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 안에서 뭐 성우 하이텍이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서현이와 화신
자동으로 회복하면서 횡보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쐈어요. 근데 못 쐈는데 상관이 없는 게 요런 자리에서 횡보 들어가다가 올라가는 날 혼자 20% 오르는 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 안 올랐어요.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기업들, 명신산업들 같은 기업들 안 올랐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요렇게 자동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21선 근처만 가 있으면 요렇게 횡보하다가 자동차 부품주가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명신산업, MS 오토텍 실적 미친 듯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DY 이거 자동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래량 없죠. 이러다 21선에서 딱 급등하면 그때 서로 사고 싶어지는 자리가 되는데 그때는 이번에 떨어진 건 매물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오늘 보시면 오늘 2차전지 올랐구나. 오늘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오늘 내일 먹으려고 내일 시초가 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올랐지만 오늘 이렇게 추세를 딱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21선 위로 급등하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때 한 번의 거래가 터지면서 대우건설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나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이런 패턴. 그러니까 최소한 이 패턴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포스코 인터 떨어졌죠. 그리고 21선 횡보 들어갔죠. 요런 자리에서 털린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를 때 지르고 떨어질 때 손절하고. 근데 한꺼번에 거래 터지면서 바닥에서 70% 상승, 여기서 70% 상승이 결국 일주일 만에 완성되는 요거까지 보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요런 횡보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DX 다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포스코 DX,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횡보 들어간다고 이게 내일 바로 급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일 오늘 2차전지 올라서 질렀는데 내일 2차전지 말고 딴 거 움직이면 또 2차전지 혼자라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보는 거는 반도체 쪽은 이번에 원래 떨어지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폭락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금리 인하 하는데 치고 가는 건 다른 섹터에서 주도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기를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수급 공백 팔 사람이 없어요.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한국 주식 뜨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LVMC 홀딩스인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동으로 회복했어요. 떨어진 거. 그쵸? 근데 월봉상으로 120월선을 안 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거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 내용은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KR모터스 매각인데 KR모터스 매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대주주가 LVMC인데 100억을 한 750원에 유상증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전환사채 350억은 이제는 상환을 합니다. 연내로. 근데 전환사채 350원이 지금 현재 주식 전환을 못하는 게 시총만큼 되기 때문에 주식 전환을 못해요. 못 팔까봐. 그러면은 그거는 돌려준다고 보고 부채비율 확 줄어들었고 순이익적자 매출 늘었는데 순이익적자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매각한다고 했죠. 매각 주식이기 때문에 매각은 무조건 진행한다면 당일날 급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급등을 심지어 750원, 800원으로 그 이상 하더라도 최근에 동전주들이 또 급등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주식 전환을 못합니다. 350억에 대한 전환사채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각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리고 시총을 들어 올려야 LVMC가 매각을 하면서 400~500억 이상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한번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면서 400~500억 LVMC가 가져오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매각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HLB 이노베이션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6배씩 올라버릴 수가 있죠. 매각주는 원래 그렇거든요. 매각주는. 그런데 LVMC는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핵심 KB카드 지분 들어가 있죠. KB코라우 리싱, KB금융, KB캐피탈에 라오스 범인지분에 합작법인 세웠죠. 라오스에 차를 팔 때 KB캐피탈에서 이제 할부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VMC에 거의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KB카드하고 그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인도차이나뱅크인데 지금 전환되어 있는 건 11%인데 전환 안 된 게 10% 이상이 있어요. 그게 전환되게 되면 50% 지분이 넘어가겠죠. 대주주가 지분을 3년 동안에 전환사채와 유증으로 1000억 이상을 가져갔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컨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컨택을 하고 있는 데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기가 LVMC가 컨택하고 있는 데가 라오스 쪽에 지금 패션 쪽에 대해서는 신세계죠. 그쵸? K 프랜차이즈가 뜨고 있고